에서 1보다 큰 양수 AB에 대해서 로그 A 루트 B의 제곱하고 로그 B A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로그든 지수든 밑이 다르면 계산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자 그러면 먼저 자 로그 A의 루트 2부터 정리합니다. 자 루트 B는 뭘로 정리해? 그러지. B의 2분의 1제곱 이것의 제곱이고 자 뒤에는 로그 B의 A의 제곱이야. 설명 들어. 적지마.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돼? 양변 제곱하기 이전에 자 진수의 지수는 우리가 어디다 내렸을 수 있어? 로그 앞에 내렸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로그 A의 B의 제곱 더하기 얘는 로그 B의 A의 제곱하고 똑같아.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것의 합인데 A하고 B가 A도 1보다 더 크고 B도 1보다 더 커. 로그는 A가 1보다 더 크고 B가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 로그 A의 B부터 봅니다.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큰데 로그 A의 B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로그 A의 B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양수. 자 마찬가지 로그 B의 A도 양수 음수? 양수야. 그럼 당연히 제곱한 값들도 뭐보다는 커. 얘네들의 제곱도 당연히 둘 다 0보다 커지겠지. 왜냐하면 자 로그야 밑이 2가 있다라고 가정해. 진수가 1일 때 로그는 밑하고 관계없이 진수가 1이면 항상 그 값은 얼마? 로그는 밑이 일단 1보다 커. 근데 자 진수가 1이 되면 그 값은 항상 얼마? 0이야. 그러면 진수가 1일 때 0인데 밑이 1보다 더 큰 상태에서 진수에 해당하는 요 자리가 1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얘네들이 누구보다는 더 크다. 0보다는 더 큰 수란 얘기겠지. 그래서 로그 A와 B랑 이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의 값이 전부 다 양수란 얘기야. 그럼 제곱한 애들도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뭐가 떠올라야 돼? 자 두 수의 합에 대해서 두 수의 합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두 수의 값이 어떤 수보다 어떤 값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이 바로 뭐가 돼? 뒤에 오는 값이 최소값이야. 근데 여기 있는 조건에서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데 두 수의 합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보면 양수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두 수의 합에 대해서 최소값 또는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을 때는 그냥 어쨌든 떠오르는 게 하나는 있어야 돼. 합에 대한 최소값, 양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합의 최소값 물어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래, 산술, 기하평균. 이거 반드시 떠올라야 돼. 지수함수, 로그함수 하면서 이 뒤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산술, 기하평균이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조건이 단순한데 합에 대해서 최소값 또는 곱에 대해서 최대값. 근데 그 두 수들의 관계가 양수 조건이 붙게 되면 항상 뭐가 먼저 떠오르도록 산술, 기하평균 떠오르기.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자 제곱하면 얘네들의 제곱이랑 얘의 제곱인데 밑이 서로 달라. 근데 얘네들의 관계가 밑하고 진수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로그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로그 A의 B라고 했을 때 밑하고 진수의 자리가 바뀌면 당연히 뭘로? 역수로 바뀐다 그랬어. 그거 떠올라야 되겠지?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또 들어가야 될 게 제곱 더하기 제곱에 대해서 라는 것도 나와 있지. 어쨌든 자 들어가면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떠오른다? 산술 기하평균이 떠올라서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하고 서로 2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정리시키면 산술 기하평균에 의해서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는 2 루트하고 자, 얘 정리하면 4분의 1 가로하고 로그 A의 B 이것의 제곱 곱하기 로그 B의 A 이것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네들 둘이는 다르지만 지수가 같기 때문에 뭘 사용해서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4분의 1 그대로 놓고 뭘로?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의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면 제곱근 성질에서 전부 다 꺼낼 것이고 얘네들이 서로 역수관계지. 이 하나를 밑을 A로 바꾸면 A의 B분의 1로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로? 역수관계가 되니까 약분해서 얼마로밖에 안 나와? 1밖에 안 나와.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일 거고 제곱에도 1일 거니까 그래서 얼마? 1. 그래서 이 값,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식은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로? 1로. 됐죠? 일단 로그의 기본 성질 밑이 1보다 클 때 진수가 1보다 더 크면 로그 A의 B의 값은 항상 누구보다 커진다. 0보다 크다라는 거 이해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양수끼리 합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어봤을 때는 산술 기하평균이 떠오르는 것이 먼저고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188번입니다. 자, 로그 3의 20제곱의 정수 부분이니까 자 얘도 정수 A하고 B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인데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로그에서 정수를 찾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값하고 어떤 값 사이에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로그를 정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 양의 정수든 음의 정수든. 로그는 누구를 기준으로 밑이 서로 같으면 그 값이 항상 얼마래? 1이래. 그럼 만약에 2를 만들고 싶으면 이 값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정수이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3이면 여기다 3배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해주고 이 로그 앞에 있는 값을 어디다가 올려 써줄 수 있어? 진수의 지수로 올려 보내면 되지. 그럼 밑이 3인 경우는 로그 3의 3의 값이 1이야. 그러면 밑을 3으로 하는 로그에서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2를 만든다라고 하면 뭘로? 로그 3의 3 해서 2가 될 거고 얘를 다시 어디로? 진수의 거듭제곱 지수로 올려보내면 3의 9가 돼서 정수값이 2야.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그의 값이 밑이 어쨌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정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밑에 뭘로 만들어주면 된다. 거듭제곱의 걸로 만들어주면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를 만들 수 있지. 마이너스 1도 만들 수 있어. 얼마로? 양변에 마이너스 1배 해주면 마이너스 1 되지. 대신에 로그 3회 하고 이 진수 3회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1을 진수의 지수로 올려주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해서 얘는 로그 3의 진수가 얼마에 3분의 1일 때 정수값 마이너스 1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음의 정수도 만들 수 있고 양의 정수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3의 20이니까 진수가 20보다 작은 3의 거듭제곱을 기준으로 그러면 밑이 3일 때 20보다 작은 자 진수 부분이 20보다 작은 3의 거듭제곱이면 3의 제곱이면 9일 거 아니야? 27이면 3의 세제곱일 거고 그렇다 20보다 작은 거듭제곱 제곱수는 3의 제곱하고 20보다 큰 거듭제곱수는 3의 세제곱에서 결국은 로그 3의 20은 얼마보다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2가 될 거고 소수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던 거랑 똑같이 제곱근 배웠을 때랑 똑같이 전체 실수값에서 누구만큼 정수분만큼 뺀 나머지 그럼 얘는 다시 바꿔 쓰면 3의 20이고 마이너스 2 했을 때 2는 3의 진수가 3의 제곱일 때잖아. 그러니까 9가 될 거야. 그럼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밑은 그대로 쓰고 뺄셈이니까 뭘로? 진수끼리의 나눗셈. 그래서 9분의 20. 그러면 2의 a제곱 같은 경우 그대로 올려 쓰면 되고 문제는 3의 b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3의 b제곱은 b가 소수 부분이니까 로그 3의 진수가 9분의 20.
그럼 얘는 로그 성질 중에 어떤 거 가져다 쓰기? 이거 A에 밑이 A로 갖고 지수가 로그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지수 쪽에 있는 로그의 진수와 밑하고 서로 자리 바꾸기 가능해서 B의 로그 A의 A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었어. 밑변환할 때. 그러니까 얘는 얼마로? 9분의 20을 밑으로 내려 쓰고 로그 3의 요 밑을 어디로? 진수 자리로 올려 보내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하고 똑같아져? 9분의 20에서 계산돼. 그래서 9 곱하기 2 A가 정수 부분이고 3의 B제곱자리가 얼마로? 9분의 20으로 바뀌고 곱하니까 4, 9, 36하고 분배 법칙에서 20에서 얼마? 56. 이거 통분하려고 하지 말고 전개해가지고 그냥 정수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지. 자, 어쨌든 로그를 풀기 위해서 로그의 기본 성질들 다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문제는 쉽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로그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다 머릿속에 담아놓고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94번입니다. 자, 194번은 밑변환 할 건데 밑변환이든 여기는 A하고 B를 사용해서 쓸 건데 밑이 일단 얼마냐면 2야. 자, 75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75를 소인수분해를 해. 자, 15를 갖다가 쓸 거니까 75는 15 곱하기 얼마하고 똑같아? 3하고 똑같아. 아니, 75는 15 곱하기 얼마? 5지, 5. 자, 그럼 얘는 로그 2에 15하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에 얼마로? 5로. 됐죠? 됐지? 그러면 A하고 B를 갖다 쓸 건데 이미 얘는 뭘로 사용할 수 있고 A로 가져다 쓸 수 있고 얘만 이제 우리가 뭐 해주면 돼? 적당히 변형시켜주면 될 거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건 15하고 5분의 9거든. 그러면 이 5라는 진수를 15라던가 5분의 9를 활용해서 바꿔주면 되지. A하고 B로 갖다 쓸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이거 있었잖아. 로그 뭐 밑은 얼마라고 할지 몰라도 뭐 3의 2 했을 때 5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였잖아. 2분의 10을 이용하면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어? 로그 5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했잖아. 진수 5를. 마찬가지 5분의 9하고 15를 사용해서 얼마를? 5를 만들어낼 거야. 뭐 해주면 돼 이제? 뭘로 바꿔서 5로 바꿔 쓸 수 있어? 5를. A하고 B를 가져다 쓸 거니까 5분의 9를 이용하든 15를 이용하든 뭘 이용해서? 얼마로? 자, 바꿔봅니다. 자, 밑이 지금 2고 진수가 얼마냐면 5분의 9야. 분수꼴로 되어 있어. 진수가 분수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뭐 한다? 빼기. 로그 2의 9 빼기 로그 2의 5로 바꿔 쓸 수 있지. 아니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9 같은 경우는 9는 몇의 제곱? 3의 제곱이거든. 자, 얘가 지금 얼마냐면 B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지금 필요한 게 로그 2의 5였잖아. 그지? 그럼 15를 가지고 와서 생각해봐. 문제 나와 있는 숫자는 15야. 진수가. 그 다음에 5분의 9 있어. 필요한 건 2의 5야. 진수가. 그럼 15하고 5분의 9를 잘 사용해서 로그 2의 5를 바꿀 건데 5라는 숫자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로그 2의. 문제가 15가 나와 있다라는 얘기니까 5로 바꾸려면 15를 가져다 쓰려면 나누기 얼마로? 3으로. 그러면 로그 5 바꿔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로그 2 얘는 얼마로? 3분의 15로 바꿔 쓸 수 있고 다시 쓰면 A 더하기 하고 로그 2에 15 빼기 로그 얼마로? 2에 3 이렇게 가져다가 만들 수 있지. 그럼 우리가 뭐만 해주면 돼? 로그 2에
3만 가져다 쓰면 여기서 4다 쓸 수 있잖아. 그러지 않겠어? 그러겠지? 5만 3분의 15로 바꿔주면 되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얼마고? 5지? 그럼 자, b를 갖다 쓸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로그 2의 3 마이너스 로그 2의 5는 방금 했던 것과 똑같이 3분의 얼마로? 15로 바꿔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풀면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3 마이너스 로그 2의 15. 그럼 얘가 3 곱하기 로그 2의 3 마이너스 a가 b야. 그럼 로그 2의 3 만들 수 있겠지. 여기서 정리시키면 3 로그 2의 3은 a 더하기 b 하고, 로그 2의 3은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뭘로 a 플러스 b. 그대로 가져다가 정리하는 거지. 그지?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다시 정리시키면 미시 2인 로그에서 진수가 15하고 5분의 9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a하고 b를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로그 2의 75는 로그 2의 15 곱하기 5로 바꿔 쓸 수 있고, 얘도 어렵다 그러면 한 번 더 쪼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의 제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로그 2의 5로 바꿔 쓸 수 있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도 되고,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5를 찾을 거야. 그래서 자, 2의 15는 3 곱하기 5기 때문에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 자, 얘가 a야. 그 다음에 로그 2의 5분의 9는 b인데, 얘는 로그 2의 9 빼기 로그 2의 5. 그럼 9는 3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내려 써서 로그 2의 3 마이너스 로그 2의 5. 자, 얘가 b야. 그러면 정리할 때는 어디야?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서 우리가 뭐만 갖다 쓰면 돼? 로그 2의 3이랑 로그 2의 5만 만들면 돼. 얘네들끼리 서로 더해봐. 첫 번째는 더하면 3 곱하기 로그 2의 3이고, 얘랑 얘랑 지워질 거 아니야. 부반대지? 그럼 우변은 a 더하기 b. 그럼 로그 2의 3은 3분의 a 더하기 b 하고 가져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5의 값은 이제 뭐만 해주면 되고, 요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돼? 대입만 하면 되니까 로그 2의 5는 a에서 로그 2의 3만큼 빼주고, a-3분의 a 더하기 b니까 3분의 통분해서 정리하면 2a-b. 그래서 가져다가 쓰기, 나머지는 로그 2의 3은 3분의 a 더하기 b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5는 얘니까 2배 해가지고 더하기 3분의 4a 마이너스 2배 해가지고 정리만 하면 끝나지. 3분의 5a 마이너스 b하고 나오지. 방법은 여러 가지야. 여기서 그냥 쪼개가지고 75라는 값을 뭘로? 소인수분해서 3 곱하기 5의 제곱에서 로그 2의 3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2의 5 해서 주어져 있는 조건 안에서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5를 a하고 b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자, 밑에 거 하나 더 합니다. 자, 19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로? 밑이 지금 14하고 105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14에 105거든. 그럼 얘는 로그 2에 14하고 뭘로? 로그 2에 105로 밑변 안에서 들어가면 되지. 그럼 얘는 로그 2에 2 곱하기 7.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에 105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105. 7까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7 분의 로그 2의 2 로그 2의 3. 여기는 전부 다 뭘로? 로그의 성질.
이렇게. 그러면 이제 로그 2의 3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지금 누가 같아? 미시 같으니까 전부 다 1이야. 그 다음에 로그 2의 3은 나와 있기 때문에 A로 전부 다 바꿔 쓰면 되고, 로그 2의 5랑 로그 2의 7이랑 로그 2의 7만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미시 전부 다 3하고 5로 바뀌었으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뭘로? 밑을 2로 바꾸거나 밑을 5로 바꾸거나 밑변환해서 들어가면 되지. 밑을 3으로 바꿔서 들어가면 로그 3의 이 자리는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5. 얘는 밑을 5로 바꾸고 싶으면 5로 바꿔서 로그 5의 2 분의 로그 5의 7. 그래서 밑변환해서 들어가서 A하고 B 가져다가 적당히 변형시켜서 가져다 쓰면 되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01번. 자, 201번은 지금 행렬인데, 이거 행렬의 뺄셈이잖아. 같은 자리에 있는 성분들끼리 빼면 되잖아. 자, 저거 보면 로그 일행 일렬의 성분끼리 빼면 로그 A의 B에서 1을 빼면 얼마가 같고 3하고 같으니까 로그 A의 B는 얼마가 되고 4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고 얘 2행 2열과 2행 2열끼리 빼니까 로그 A의 3 빼기 3 곱하기 로그 B의 3이 얼마가 같고 1하고 서로 같고. 여기서 정리할 거는 문제는 A 곱하기 B잖아. 정리시킬 거는 이렇게 이항시켜서 정리해도 되지. 그러겠지? 그 다음에 봤을 때, 자, 진수들이 서로 어때? 같아. 진수가 서로 같아. 그럼 진수를 뭘로 해줘? 미수로 같게 만들어줘. 그러면 좌변은 뭘로 바뀌고? 로그 3의 A분의 1 더하기 얘는 그대로 놔두면 로그 3의 B 분의 얼마로? 1 돼? 밑변환 공식 전부 다 기억하고 있지?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가 바뀌면 역수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밑을 다른 걸로 바꿔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수 부분이 서로 같은 경우는 따로 할 필요 없이 진수를 밑으로 같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를 서로 바꿔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제 올려서 쓰면 3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값은 밑을 3으로 하면 3의 3분의 1하고도 서로 같을 거란 말이야. 이대로 놓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해 줄 거는 A 곱하기 B니까 A하고 B 찾을 거야. 로그 A의 B가 얼마냐면 4네. 보고 있지? 얘네 둘 사이에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뭐 해줘? 이제 정리하면 갖다 쓸 수 있는 게 이거잖아, 지금. 그러잖아?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로그의 정의 처음 배울 때 했던 것처럼 로그 A의 B가 4라는 거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로그 A의 B는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럼 B는 뭘로 바꿔 쓴다? A의 4제곱으로. 그래서 1 더하기 로그 3의 자 B자리를 뭘로? A의 4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지. 그러면 1 더하기 진수의 지수가 4기 때문에 4를 앞으로 내렸으면 4 로그 3의 A분의 3이야. 그리고 얘가 얼마하고 똑같냐면 로그 3의 A분의 1하고 서로 같대. 됐죠? 그 다음에 양변에 4 곱할 거야. 그러면 4 더하기 로그 3의 A분의 3은 로그 3의 A분의 4고
서로 같을 거고 정리시키면 로그 3의 a분의 4 빼기 로그 3의 a분의 3이 결국 얼마하고 4하고 같고 로그 3의 a분의 1의 값이 4가 되지. 잘 따라왔어? a의 4제곱이 b가 돼서 요 b자리를 지금 뭘로 a의 4제곱으로 바뀐 것 뿐이야. 그러면 정리시킨 게 1 더하기 다시 한번 쓰면 이거야 이거. 정리해서 쓰면 자 여기 a의 4제곱을 b로 바꿔 쓰면서 로그 3의 a 분의 1은 1 더하기 로그 3하고 b를 뭘로 a의 4제곱으로 바꾼 거. 그 다음에 진수의 지수 내려서 쓰니까 4 곱하기 로그 3의 a분의 여기 원래 3 있었던 거에 3.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a만 알면 b 찾을 수 있잖아. 뭐든지. 그래서 양변에 방정식하고 똑같이 4만큼씩 양변에 다 곱해준 것 뿐이야. 4만큼씩 곱하면 로그 3 a분의 4 빼기 하고 약분하고 이항시켜서 로그 3의 a분의 3의 값이 1이고 분모는 이미 통분돼서 같기 때문에 분자끼리 빼니까 얘가 얼마? 4야. 따라서 로그 3의 a가 얼마하고 똑같다? 4분의 1하고 서로 같고 a는 결국 얼마? 3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b는 얼마였고 a의 4제곱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b는 a의 4제곱이고 a 자리에다가 3의 4분의 1제곱 대입하면 얘는 결국 3하고 같지. 그럼 a 곱하기 b 하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1제곱하고 누구하고 3하고 곱하면 되고 지수 1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4분의 5 거듭제곱근으로 바꾸면 얘로 바꿔 써도 되지. 그리고 그대로 얘 그대로 갖다 쓰면 하고 곱하기 3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3의 얼마? 4분의 5제곱 거듭제곱근으로 풀어진 거 찾으면 되지. 그래서 몇 번? 3번. 자 시작은 여기야. 시작해야 될 자리는 시작해야 될 자리는 어쨌든 행렬의 뺄셈이기 때문에 일행 1열의 성분끼리 빼가지고 3하고 같다 하나. 그 다음에 2행 2열의 성분끼리 빼가지고 1하고 같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시킨 게 4기 때문에 여기 로그의 성질에서 a의 4제곱은 b하고 서로 같다라는 거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밑이 서로 다르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어디 부분이 같으니까 진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진수하고 밑하고 자리를 바꿔주는 것 뿐이야. 그럼 로그 3의 a분의 1 빼기 로그 3의 b분의 얼마로? 3은 1로. 그리고 나서 b 자리에 뭘로 갖다 대? a의 4제곱만 가져다가 대입하면 돼. 그치? 그럼 여기가 로그 3의 a분의 1 빼기 분자 3하고 얘는 4 로그 3의 a로 바뀌고 얘가 1이고 양변에 4만큼씩 곱해서 로그 3의 a분의 4 빼기 로그 3의 a분의 3이 4 로그 3의 a분의 1이 4가 되면서 역으로 로그 3의 a의 값은 4분의 1 되고 a는 3의 4분의 1제곱 b가 지금 a의 4제곱이기 때문에 b는 그냥 얼마가 되고 3 되고 얘네들이 곱하니까 3의 4분의 5제곱 돼서 거듭제곱근 배웠지? 따라서 3의 5제곱에 4제곱근 하고 정리만 하면 끝나. 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문제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밑이 다른데 진수가 같으면 진수를 밑으로 하는 로그로 바꿔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04번입니다. 자, 204번은 자, 일이 아닌 양수 A, B, C에 대해서 자, 거듭제곱 배울 때는 우리 이거 뭘로 놓기로 했어? 지훈이, 거듭제곱 배울 때는 이렇게
거듭 제곱한 값이 같을 때 우리가 뭘로 놓고 풀기로 했다? 거듭 제곱한 값이 같으면 뭘로 놓고 풀기로 했어? K로. 얘네들을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 같으니까 K로 놓고 A의 제곱이 K고 B의 세제곱이 K고 C의 5제곱을 K로 놓고 A는 K 얼마로? 2분의 1제곱으로 B는 K의 3분의 1제곱으로 C는 K의 5분의 1제곱으로 어디를 갖게 만들기? 밑을 갖게 하는 거야. 밑을. 기억나지? 자, 여기는 전부 다 뭘로? 로그로 풀어내라고 그랬고 로그 A분의 B의 B고 B분의 C고 C분의 A의 A야. 자, 여기는 밑변환을 쓸 건데 뭘로 바꿔 쓰면 된다. 이거 그대로 가져다 써도 상관은 없어. 뭐 해줘? 거듭 제곱의 경우는 밑이 일단 같잖아? 계산하기 좋게. 여기 보면 돼 있잖아. A분의 B, B분의 C, C분의 A. 결국은 얘네들끼리 나눈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눴을 때 거듭 제곱끼리 나눴을 때는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서로 뭐 해줘? 빼줘야 돼. 그러겠지? 그래서 여기는 뭘로 정리시키자? 자, 정리하면 A분의 B는 K의 2분의 1제곱분의 K의 3분의 1제곱 하니까 K의 몇 제곱? 응? 몇 제곱? 지수끼리 뺄 거 아니야. 몇 제곱? 3분의 1에서 2분의 1 빼.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 그 다음에 B분의 C는 K의 3분의 1제곱에서 K의 5분의 1제곱 뺄 거니까 K의 몇 제곱? 마이너스 15분의 5 빼기 3 하니까 이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C분의 A. 여기는 K의 몇 제곱? 10분의 3제곱. 그럼 자, 갖다 씁니다. 로그 A분의 B는 K에 하고 진수가 B야. B는 뭘로 바뀌어? K의 3분의 1제곱. 자, 이거 하나만 할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떠올라야 돼? A의 M제곱에 B의 N제곱. 자, 얘는 뭘로 바뀌어? 밑이 A의 M제곱이고 진수가 B의 N제곱이야. 혜연이 이거 뭘로 바뀌어? 밑이 A의 거듭제곱 M제곱이고 진수가 B의 N제곱이야. N분의 N 로그 A의 B. 자, 따라서 얘는 M이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N이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분의 3분의 1 하고 로그 뭘로? K의 K로. 밑하고 진수가 같으니까 이 값은 얼마고? 당연히 1이겠지? 본분수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6에서 마이너스 2. 그럼 요 값 자체가 이제 얼마로 바뀌어? 마이너스 2로.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그치? 로그의 기본 성질이 안 되면 뭐 돼? 자, 225번. 자, 225번은 어느 도시의 10년 전의 인구가 A명이었는데 자, 그로부터 5년 동안 매년 10%씩 감소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씩 증가하여 현재 인구는 10년 전 인구의 K배가 되었다. 그러면 10년 전 인구가 A명인데 5년 동안은 10%만큼씩 눈 떠 감소했다 그랬기 때문에 5년 동안이면 한 번 감소하면 10%니까 0.1씩 마이너스 되겠지? 100분의 10이니까 그러면 A 곱하기 1년 되면은 얼마가 돼? 1-0.1이야. 근데 2년째 됐을 때는 요 인구수에서 10%가 감소되니까 다시 1-0.1이겠지? 3년째는 요 2년 된 인구에서 다시 10% 감소되니까 0.1. 마찬가지 4년.
마찬가지 5년째 됐을 때. 그러면 처음 5년째 됐을 때 인구의 수는 A 곱하기 0.9의 몇 제곱? 5제곱이야. 이게 처음 5년이야. 그 다음부터 다시 5년 동안은 10%씩 뭐 해주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이제. 그럼 증가하고 있으니까 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부터 6년째 될 때는 이것의 10%가 증가하니까 A 곱하기 0.9의 5제곱. 요 인구수를 기준량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10%씩 가면 증가해. 그럼 6년째 됐을 때는 여기서 10% 증가하니까 몇 제곱, 얼마가 되냐면 1에다가 얼만큼 10% 100분의 10 0.1만큼 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1. 2년째, 7년째 됐을 때는 다시 이거에 대해서 10% 증가하니까 1.2의 제곱. 3년째 되면 3제곱이 될 거고 4년째 되면 4제곱이 될 거고 5년째 되면 5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 A 곱하기 0.9의 5제곱. 여기가 처음 5년. 그 다음에 여기가 나중에 5년. 이게 10년 후의 인구야. 됐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라고 됐어? 10년 전 인구의 K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K는 얼마? 0.9의 5제곱 곱하기 1.1의 5제곱의 값. 이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 근데 이거 바로 못 풀잖아. 그래서 가져다가 쓰는 게 뭐라 그랬어? 상용로그라 그랬잖아. 이거를 뭘로 바꿔 이제 5제곱으로 바꾸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0.99인가? 0.99의 5제곱? 맞아? 그럼 이제 이거를 뭘로 하기로 했어? 상용로그를 이용해서 0.99의 5제곱에서 이 값을 우리가 거꾸로 찾아가는 거라 그랬고 5 곱하기 로그 0.99인데 문제 나와 있는 상용로그의 값이 얼마? 9.9하고 9.5인데 얘는 못 갖다 쓰고 0.99니까 누구 갖다 쓰는 거야? 9.9.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로그 9.9 곱하기 10의 몇 제곱? 1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1제곱하고 9.9의 값이 0.996이야. 그럼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 로그 값은 얼마? 지원이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저거 로그 값 얼마? 얼마? 이거 얼마 나와야 돼? (10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기 상용로그지. 밑이 얼마이? 10 얼마? 마이너스 1. 얘 정리시키면 마이너스 얼마 나와? 0.0 0이야 00이야. 이거는 계산하겠지. 0.0이야 0.00이야. 0.20이지? 근데 상용로그의 값은 로그 n이라고 했을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오면 이 소수 부분은 반드시 뭐보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어. 따라서 마이너스 0.02는 바꿔 쓰면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소수 부분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게 하기 위해서 더하기 1만큼 하고 반대로 1만큼 빼주기로 우리가 약속했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 얼마로? 98로 바꿔 쓸 거야. 지금 얘가 누구냐면 얘야 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얘야 얘. 그래서 얘를 전부 다 뭘로?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로 바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똑같을 거고 문제 나와 있는 0.98이라는 값은 로그의 값으로 바꾸면 얼마로? 9.55로. 따라서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9.55가 되고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10분의 1이야. 그래서 로그 얼마? 0.955.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0.99
여기서 말하는 이 로그 0.99의 5제곱은 결국 로그 0.955와 같단 얘기지. 그지? 그래서 로그도 같고 밑도 같기 때문에 결국 0.99의 5제곱의 값은 0.95의 값하고 서로 같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K는 0.95. 자, 이거는 일단 어디까지는 대부분 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여기까지는 다 찾아. 여기까지는 거의 80% 이상은 여기까지는 다 찾아내. 근데 이 값이 실제로 얼마인지를 물어봤을 때 상용로그를 가져다 쓸 때 어려운 거고, 그때는 우리가 상용로그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주어져 있는 값을 어디로 올려서 로그의 상용로그의 진수 자리로 올려가지고 이 값을 주어져 있는 상용로그가 문제에 나와 있는 상용로그 값을 이용해서 거꾸로 찾아가야 돼, 사실은. 그래서 나와 있는 값을 이용해서 먼저 뭐부터 찾고, 이거 다 계산했을 때 나오는 이 로그의 값을 반대로 다시 뭘로? 로그, 상용 로그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값으로 바꿔줘야 돼. 근데 이렇게 음수가 나와 있는 경우는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반드시 뭘로? 소수 부분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게 꼭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 이제 만들어냈으면 그 값을 이용해서 로그하고 이 주어져 있는 상용 로그 값을 진수 자리로 전부 다 올려보내기로 거꾸로 연습이 좀 돼야 돼. 근데 쉽지는 않아. 실제로 고등학생들도 잘 못 찾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값을 찾습니다. 어쨌든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먼저 문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숫자를 뭘 이용해서 문제 나와져 있는 상용 로그의 값을 이용해서 최대한 다시 상용 로그 해가지고 진수 자리가 어떻게든 같은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돼. 그 로그 값을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지수함수 그래프 봅니다. 그래프 잘못 그린 것들 많아서 지금 다시 보고 갈 건데, 자, 로그 함수에서 유리 함수에서 중요한 게 점근선과 정의역과 치역이었으면 마찬가지. 자, 점근선만 그리고 그 정의역하고 치역하고 뭐 그래프만 그리고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그려져야 돼? 점근선이 그려져야 된다는 것. y는 자, ax 제곱의 그래프야. 자, 정의역부터 봅니다. 자, 이 그래프 기본 형태야. 지수함수에. 자, ax 제곱의 정의는 먼저 뭐부터?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다 라고부터 출발을 하고, 이때 정의역은 뭘로 나온다? ax 제곱의 정의역은 정의역 뭘로 나와야 돼? 응? x는 자, 치역은 뭘로? 0보다 큰 실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함수 값이 0에 가깝게는 가지만 0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y는 0이 되는 이 직선이 뭐가 된다고?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했어.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이 기본 형태에서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떤 모양으로? y는 a에 x-p제곱 플러스 뭘로? q로 바뀌겠지? 자, 그러면 평행이동 시켰을 때 나오는 얘의 정의역. 얘의 정의역은 뭐가 된다? 응? 기존에 원래 있던 ax제곱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근데 x값들을 p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랬을 때 정의역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그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켜. 그래, 실수 전체.
모든 실수인데 거기서 P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바뀌진 않잖아. 자, 치역은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니까 함수 값이 전부 다 Y축 방향으로 위로 가던가 아래로 가던가 일정한 방향으로 위아래로 움직였다는 얘기야. 양의 방향으로 갔으면 위로 갔을 거고 음의 방향으로 갔으면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그럼 치역은 뭘로 나온다? 누구보다 Q보다 큰 실수가 되겠지. 따라서 같이 움직이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뭘로? Y는 뭘로? Q로. 그럼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정의역이 뭐가 되고 실수 전체가 될 거고. 자, 치역은 얘는 X축 방향으로 얘는 누구를 2X제곱의 그래프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그럼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네들이 결국은 뭘 알려주게 돼? 점근선하고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러겠지? 그러면 얘는 치역은 뭘로 바뀌고 치역은 뭘로 바뀌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됐잖아. 원래는 Y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음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함수값이 전부 다 뭘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럼 점근선이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전부 다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 안 그렸어. 눈 뜨라고 했어 분명히.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뭐부터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점근선부터 표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구하기 쉬운 걸로 X에다가 0을 대입해도 되고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2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0이야. 그럼 0,0을 지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점근선하고 닿지 않으면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 위로 증가. 미시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증가. 숙제를 덜 해왔으면 개념이라도 정확하게 공부해갖고 와야지. 숙제도 안 해오고 개념 테스트 준비하러 개념 테스트도 준비 안 해오고 그렇다고 외워야 될 기본 내용도 안 외우고 자, 그 다음에 자 262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정의역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얘도 정의역은 그대로 뭐가 되고 실수 전체 집합. 자, 근데 치역은 봅니다.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였으면 0보다 커야 돼. 근데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Y는 뭘로 바뀌냐? 마이너스 2의 X제곱으로 바뀌어서 이 함수 모양에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버렸어. 함수의 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함수 값의 부호가 바뀌었다. 그 말은 Y의 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대칭? X축 대칭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원래는 뭐였을 때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야. 증가였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하고 있겠지. 그러면 얘는 Y가 0보다 큰 실수였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모든 함수값들을 보고 반대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Y는 뭘로 바뀌어? 0보다 작아져야 돼. 그거를 생각하면 돼. X에다가 모든 값을 다 대입하면 얘는 어차피 음수야, 음수. 그럼 Y가 0보다 작거든. 근데 그 함수가 Y축 방향으로 일만큼 평행이동 됐구나 라는 걸 알면 이제 Y는 치역은 뭘로 바뀌냐면 Y가 뭐보다 작아진다. 이제 1보다 작은 실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를 못 그려서 그림이 답을 못 찾는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연습은 해야 돼.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뭘로? Y는 1이야. 그래서 누가 먼저 나와야 되고 점근선에 해당하는 Y는 1이 먼저 그려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감소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봐?
y절편을 우리가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 x에 대해 0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의 0제곱 플러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1에서 0 되니까 0,0을 지나고 그래프가 뭘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런 점근선에는 닿지 않으면서 점점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자, 264번입니다. 자, 264번은 평행이동만 이루어진 거야? 대칭이동도 이루어진 거야?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 그럼 얘 모양을 바꾸면 자, 이 자리가 원래는 x제곱이었던 애인데 마이너스 x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봐. 됐지? 이제 그럼 얘는 함수값 전체가 무수로 바뀌었어.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고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에 대해서도 대칭이동이 된 거고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동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나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도 됐어. 자,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됐는데 얼만큼 평행이동 됐다 이제 얘는. 그래.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부호가 바뀌었잖아. 그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가면 x 마이너스 2였을 거야. 마이너스 x 했으면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가면 얘가 될 거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가면 우리가 평행이동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만 치역은 바뀌겠지. 치역은 뭘로 바뀌어? 치역은 어떻게 바뀌어? 함수값 전체 부호가 바뀌었잖아. 음수로.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2의 x제곱은 0보다 커. 근데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지. 그거야 그거. 얘가 지금 y인 거거든. 그럼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누가 되고 y는 0이 그대로 점근선이 되고 대신에 어느 부분만 점근선은 y는 0이니까 x축 그대로 놓고 원래는 이렇게 어디로 갔었겠어? 아까 어디 그랬던 거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는 0,1을 지나면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겠지. 먼저 뭐 y축 대칭이동하고 얘를 다시 뭐 해준 거하고 똑같아.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얘가 되는 거야. 기본 형태는. 즉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x축으로 한번 대칭이동하고 x축으로 대칭이동 한번 이루어지고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칭이동 시켰기 때문에 얘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 그래프가 얘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어? 마이너스 이만큼. 그러면 원래는 0,1을 지났던 게 0, 마이너스 1을 지났고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왼쪽으로 얼만큼 갔단 얘기야? 이만큼 이동. 그래서 그래프가 이리 가겠지.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x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이. 그래서 점근선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 한없이 가버려. 점근선을 안 그리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y는 마이너스를 그려야 되는데 안 그리면 얘를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라고 나중에 학교 갔을 때. 그래서 처음 할 때 뭐하기 정확하게 그래프 그릴 때 아주 사소한 거여도 점근선도 정확하게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도 하나씩 따지 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50번이네.
자, 여기 225번은 분명히 어려울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 나오면 여기 K의 값까지 찾는 거는 다 해. 근데 고2들도 이 다음에 그 값을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 상용로그를 사용해서 마지막 답 마무리하는 거는 2학년들도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어. 어려워해. 지금 쉽지가 않아. 그래서 최소한의 10까지는 만들어 보고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설명 들으면 뭔가 이해를 하겠지. 내가 왜 여기서 못 찾았는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오라는 거고 아예 안 풀고 오는 것과 풀어보고 오는 건 달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른 거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지. 그냥 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수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엄청 어려울 거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숙제하는 양도 어렵고 모든 것들이 양도 많게 느껴질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공부는 해가지고 와야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공부들은 조금씩이라도 해가지고 와. 개념 테스트 본다고 하면 개념 테스트 최소한은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그냥 온 건 아니잖아.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앉아 있었던 건 아니잖아. 알아. 적느라고 바쁜 것도 다 알아. 앞에서 보면. 듣는 게 한 30%고 적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는 알아.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야.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이해하니까 그래도 공부를 조금이라도 숙제를 좀이라도 해보고 오란 얘기야. 그래야 질문할 게 있고 공부를 해가는 게 있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오면 얻어가는 게 없어 여기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시간밖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공부는 해갖고 오란 얘기야. 개념 테스트 한다 그랬는데 개념 테스트 준비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럼 최소한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공부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데 뭐가 들어와. 그러니까 어렵게만 생각되고 그러니까 자꾸 졸립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다 알아. 여기서 100%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수업한 내용의 30%만 이해해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개념 테스트 준비한다 그러면 그거 공부 좀 하고 숙제해오고 오답 정리하고 그러면서 나머지를 채워서 50% 60%를 가는 거지. 실제로 고등학생들도 100% 완벽하게 하지는 않아. 거기에 자기들이 좀 노력도 좀 들어갈 필요도 있고. 근데 그거를 매번 시간마다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고 나중에는 그런 말조차도 듣기 싫어져.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냥 힘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하면서 하면 더 좋겠어? 그건 더 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해가지고 와야 뭔가 효과가 있는 거고 수업도 진행이 되고. 어쨌든 부탁하는 말은 최소한의 공부는 해고 오란 얘기 하고 오라고. 숙제를 다 못할 경우에는 하다못해 짝수 번호라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개념 테스트를 좀 준비해가지고 오든가. 개념 테스트 준비하다 보면 뭔가 될 거 아니야. 몰랐던 것도 다시 한번 써보면 알 거고 기억날 거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오면 이거조차도 다 잊어버려. 그 본인에게 달렸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 그 숙제 해가지고 온 부분에서 301번 봅니다. 301, 302, 303번이 전부 다 지금 별표가 돼서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봅니다. 자, 302번. 303번 상문제 302번 봅니다. 자, 302번에 보면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고 길이라던가 넓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쨌든 좌표를 한 번은 만들어 봐야 돼. 좌표가 나와야 길이도 나오고 길이가 나와야 넓이도 나오고 뭔가 찾아내는 거라서 이미 문제에서 x의 값이 k라고 줬기 때문에 a 좌표는 어쨌든 x가 k야. 점 b도 마찬가지 x가 k고 그래서 a 좌표는 x가 k일 때 지나가는 점인데 얘가 누구를 지나가냐면 y는 2의 x제곱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 a의 좌표는 요 2x제곱이라고 하는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서 2의 k제곱이 되고 점 b도 마찬가지 x값은 k이기 때문에 얘는 4의 k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점 D인데, 자, 점 D는 X좌표는 몰라. 근데 B하고 뭐가 같냐면 Y의 값이 서로 같아. 그럼 우리가 점 D의 좌표를 X를 T라고 가정하면 점 D는 2의 T제곱인데 얘가 누구랑 같냐면 2의 T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4의 K제곱이라고 하는 점 B의 Y좌표하고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결국 거듭제곱이란 얘기인데 밑을 뭘로 우리가 갖게 2로 갖게 하면 2의 T제곱은 2의 K제곱하고 같다는 얘기고 밑이 같다는 얘기는 지수가 같으니까 T는 2K하고 서로 같아져. 그래서 점 D의 좌표는 2K, 4의 K제곱하고 같아지지. 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점 C도 마찬가지야. X좌표는 모르지만 점 A하고 누가 같냐면 Y좌표가 서로 같아.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점 C의 좌표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X좌표를 뭐 예를 들어서 L이라고 놓으면 L, 누구 위에 있는 점이냐면 4의 X제곱을 지나가는 점이기 때문에 4의 L제곱인데 이 4의 L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누구랑 점 A의 Y좌표 2의 K제곱하고 서로 같고 얘는 2의 2L제곱으로 바꿨으니까 2L은 K와 같아서 L은 2분의 K하고 서로 같겠지. 그래서 점 C의 X좌표는 점 C는 결국은 2분의 K, 2의 K제곱하고 같다라고 놓을 수 있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것? 여기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B. 그럼 쓰면 A좌표는 여기 있고 C좌표는 여기 있잖아. 그럼 길이니까 뭐 길이? X좌표 길이의 차잖아, 차. X2-X1이잖아. 따라서 뭘로? 2의 K제곱 빼기 아니 AC는 여기가 2분의 K라서 K-2분의 K. 그 다음에 BD는 점 B의 X좌표는 K이고 점 D의 X좌표가 2K이기 때문에 2K-K. 그래서 2분의 K 분의 K가 돼서 본분수 정리하겠지? 그럼 K분의 2K에서 약분하니까 그냥 얼마? 2. 이거야. 이거 그냥 다른 어려운 말은 아니고 크게 바라보면 이거야. 선분 AC와 선분 BD이기 때문에 결국은 X좌표끼리의 차를 물어보는 문제. 그렇게 보면 되잖아. 즉 A좌표가 X2고 얘가 X1이면 이거지. X2-X1분의 BD도 마찬가지 X3-X2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 X좌표끼리의 차의 절대값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K라고 줬기 때문에 이 점 X는 K의 값을 이용해서 서로 같은 자리. X값은 달라도 함수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Y좌표를 이용해서 반대로 X값 찾으란 얘기고. 자, 303번입니다. 303번은 Y는 K야.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뭘 갖느냐면 Y의 값이 서로 전부 다 같아. 그렇다고 로그를 갖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문제에서 삼각형 ACD의 넓이, ACB면 여기야. 요 ACB의 넓이가 누구의? ADC의 넓이의 2배야. 얘네들이 뭐가 같아? 둘 사이에서. 응? 삼각형 ACB하고 ADC하고 뭐가 같아? 높이가 같아. 눈 뜨라니까요. 그러면 넓이가 2배라는 얘기는 밑변의 길이의 비가 몇 대면 1대 2겠지. 얘가 2배야.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1대 2. 즉 삼각형 ACB의 넓이와 삼각형 ADC의 넓이의 비가 몇 대면 2대 1. 되겠지?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같잖아. 그럼 자, 여기가 뭘로 놓으면 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ET라고 놓으면, 자, 이 길이하고 길이의 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T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T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가 돼? 3T가 되겠지. 그러면 자, 점 C의 좌표부터 구하면 점 C는 2T, 2의 2T 제곱이 될 거고, 점 D의 좌표는 3T, A의 3T 제곱이야. 자, 여기까지 됐지? 길이하고 좌표는 다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무슨 관계? x좌표는 다르지만 함수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2의 2t제곱하고 a의 3t제곱하고 서로 같아. 뭘로? k로서 서로 같아.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는 누구를 찾아야 돼? a의 값 찾기로 했잖아. a 찾아야 되지? 그럼 3t는 누구랑 같고? 로그 같았으면 로그 a의 k와 같고 2t는 로그 2의 k하고 서로 같다. 근데 t가 서로 같기 때문에 3분의 1 로그 a의 k는 2분의 1 로그 2의 k하고 서로 같다 라고 놓고 우리가 뭘 찾아주면 돼? a의 값을 찾아주면 돼. 네? 자, 로그 이용해서 푸는 방법.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간단하게 이제 풀면 우리가 뭐 해주면 돼? 지수를 갖게 해주면 돼. 얘네들 서로 같잖아. 그럼 2t하고 3t의 최소 공배수 얼마로? 응? 2t하고 3t하고 서로 같게 잡아주면 되잖아. 안 그래? 얘네들이 2의 2t제곱하고 a의 3t제곱이 서로 같지. 그지? a의 값 구할 거니까 거꾸로 쓰면 이거야. 우리가 필요한 건 a의 값이니까 양변에 몇 제곱 해줘? 3t분의 1제곱 해줘.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약분되니까 a는 2의 3t분의 얼마? 2t. 바꿔 쓸 수 있겠지? tt 약분하니까 2의 얼마? 3분의 2제곱. 얘가 a야. 그래서 바꿔 쓰면 2의 제곱에 대해서 세제곱근 또는 4의 세제곱근 하고 정리해주면 되지. 필요한 건 a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양변에 3t분의 1제곱 해주면 a의 값만 구하면 되잖아. a를 묻는다라는 것은 a의 값을 물었다는 얘기는 a의 몇 제곱, 1제곱 찾으라는 말하고도 서로 같아. 그래서 a의 지수의 역수만큼 양변 거듭제곱 해주면 a의 1제곱 찾을 수 있고 a의 값만 구하면 되지. 다시 복잡한 거 찾을 필요 없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